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큰 일을 겪은 40대 아이 엄마입니다. 전부터 어딘가에 제 사연을 보내보고 싶다는 생각을 늘 했었는데 항상 기회가 없었어요. 그러다 이런 사연을 들려주는 곳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용기를 내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얼마 전 저희 시어머니를 보내드렸습니다. 10여 년 전에 시집 와서 여태 모시고 살았는데도 겨우 10년 정도밖에 살지를 못했네요. 시어머니시긴 하지만 친정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저한테는 친정 부모님과 다름없는 어머니이셔서 돌아가신 지금 허전함이 무척 큽니다.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잘한다고 하는데도 왜 항상 떠나시고 나면 후회들이 남는지 모르겠네요. 사실 저희는 시어머니의 죽음을 두 번이나 겪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죽음에 대해 미리 생각하고 후회하는 시간도 있었고, 죽었다 살아 돌아오신 어머니와 그 후로는 더욱 뜻깊은 시간들을 많이 보낼 수가 있었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남들보다 후회가 덜하겠지만, 그럼에도 더 이상 어머니를 뵙지 못한다고 생각하니 쓸쓸하고 속이 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완전히 떠나 보내드리려는 마음에서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네요. 그럼 저와 저희 가족들이 겪었던 기막힌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늦둥이 외동딸로 태어나 친정 부모님의 사랑을 원없이 받고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40 나이면 할머니 할아버지 뻘이 될 수도 있었으니 저희 부모님이 저를 무척 늦게 낳으시긴 하셨네요. 오랫동안 아이를 가지려 노력하셨던 두 분이 십수년을 기다려 저를 보셨을 때는 그 기쁨을 이루 말할 수가 없으셨겠죠. 어렵게 가진 아이이다 보니 부모님은 저를 무척이나 예뻐하실 수밖에 없으셨고 저는 늘 부족한 것 없는 어린 시절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사랑받은 만큼 사랑할 줄 안다는 말처럼 저는 그렇게 긍정적이고 밝은 사람으로 자라게 되었죠. 너무 걱정 없이 자라서 그런지 그림 그리고 만드는 걸 좋아하며 자유분방한 성격이 되었던 저는 공부하는 일찍이 담을 쌓았습니다. 그 시절 부모님들이라면 자식에게 공부하라 소리 하시고 성적 걱정 한 번쯤은 하기 마련이실 텐데도 저희 부모님은 그러신 적이 한 번도 없으셨네요. 꼭 행복이 성적순이겠냐고 말하시던 저희 부모님께서는 제게 돈보다 세상보다 더 중요한 가치들을 가르쳐 주셨고 저는 그 안에서 더 나은 가치들을 배우며 행복하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자랐던 저는 예술을 하는 사람이 되었고 지금도 도자기를 만들고 도예 일을 하고 있네요. 어쩌면 저희 부모님은 늦게 자식을 보셨기에 일찍 헤어질 것을 아셨을지 오랫동안 나눠주셔야 할 사랑과 관심들을 짧은 시간 안에 쏟아부어 주셨던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제가 그런 부모님과 함께한 시간은 불과 30여 년밖에 되지 않았으니까요. 제가 30 나이였던 어느 날 저는 부모님을 모두 잃었습니다. 금슬이 좋은 분들이셔서 그러신지 참 신기하게도 두 분이 비슷한 시기에 돌아가시게 되었네요. 처음에는 어머니셨고 두 번째는 아버지셨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힘들어 하셨던 아버지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반년 만에 어머니를 따라가셨습니다. 금슬 좋은 부모님이 나란히 떠나신 건 잘된 일이지만 사랑만 받던 제가 하루아침에 고아가 된 것은 참 서글픈 일이었습니다. 저는 어쩜 그 나이가 되도록 철이 들지 못했던 건지 그 나이 먹도록 부모님을 찾아 슬피 울 수밖에 없었어요. 몇 날 며칠을 부모님이 그리워 밥도 먹지 못하고 일도 도저히 손에 잡히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정신을 반쯤 빼놓은 사이 누가 저를 찾는 전화가 걸려왔죠. 여보세요? 예, 저 오늘 공방문 안 여는 건가요? 예, 오늘 안 합니다. 아, 저 몇 달 전에 예약을 했었는데 그것도 안 되는 건가요? 예약이요? 슬픔에 잠겨 정신없이 살던 제가 그 전화 한 통에 번쩍 정신이 들었습니다. 공방을 운영하던 제가 오래전부터 공방에 수강 신청이 있었던 것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있었더라고요. 취소하려면 진작 취소를 했어야 하는 건데 이미 공방 앞이라는 그 사람을 돌려보낼 수도 없고
제 사정이 아무리 슬프더라도 일은 일대로 해야 했으니 저는 제대로 추스르지 못한 몸을 일으켜 서둘러 공방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앞에서 내내 절 기다리던 수강생 분께 죄송하다 거듭 사과를 드리고 가게 문을 열었죠. 정말 죄송해요. 제가 오늘 수업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있었네요. 얼마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제가 요즘 정신이 없어서요. 예? 아니, 상을 당하셨으면 수업을 취소하시지. 괜히 죄송하게 됐네요. 지금이라도 그냥 갈까요? 아니에요. 이것도 다 약속인데요. 그리고 사실 오래 누워 있었으니 이제는 괜찮아져야죠. 저 때문에 많이 기다리셨죠? 아니에요. 뭐 별로 많이도 아닌데요, 뭘. 그나저나 아버님 보내드리신 건 안타깝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도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그 마음 잘 알거든요. 그날 유일한 수강생이었던 지태 씨와 저는 서로 비슷한 마음의 상처를 이해해주며 뜻깊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땐 저도 그런 위로가 필요했던 모양이에요. 저도 모르게 제 심정과 쓸쓸함을 얘기하게 되고 어쩌다 보니 위로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전에 한 번도 본 적 없던 사람과 그런 교감을 할 수가 있는 것인지, 어쩌면 그날 저희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었던 게 아닐까 싶은 생각마저 들었죠. 지태 씨도 저와 통하는 게 있었던 것인지 그 후로도 종종 제 공방을 찾아왔고, 그 남자의 의도를 모르지 않았던 저도 지태 씨에게 호감을 표하며 저희의 만남이 그렇게 시작이 되었었네요. 지금 생각해도 참 풋풋하고 좋은 시절이다 싶은데, 사실 당시로 생각하면 저희 둘 다 결혼 시기는 이미 지나 있던 상태였습니다. 10여 년 전만 해도 독신주의나 노처녀에 대한 인식이 관대하지가 않던 탓에 친구들은 30 전에 전부 시집을 갔었는데, 저는 벌써 30이 넘었으니 이미 노처녀였었죠. 지태 씨도 저보다 2살 많았으니 우리는 나란히 결혼 정년기를 지나온 상황이었어요. 저는 자유분방한 탓에 혼자 살아도 괜찮다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독신주의라고 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마음에 쏙 드는 남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이혼을 하느니 미혼인 것이 낫다 생각했었죠. 지태 씨 역시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다 보니 좀 더 결혼에 대해 신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처음부터 더 조심스럽게 연애를 시작할 수밖에 없었고, 결혼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래도 다행히 지태 씨는 제가 신랑감으로 생각하기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평범한 회사원에 모아둔 돈이 많은 것도 아니었지만 사람이 정말로 좋았어요. 다정하고 속 깊고 성격이 더할 나위 없이 좋았습니다. 지태 씨를 보고 있으면 꼭 우리 아버지가 떠오르는 듯 했고, 그럼 제가 우리 엄마 같은 사람이 되어서 저희 부모님 같은 부부가 되고 싶다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지태 씨와 함께 하면서 늘 다정하게 다니시던 부모님 모습이 떠오를 때마다 저는 어느새 지태 씨와 결혼을 해서 애들을 키우고 있는 상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어느덧 결혼을 약속하고 결혼 준비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자 지태 씨는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지태 씨는 4남매 중 막내로 딸 둘, 아들 하나 있던 집에 4번째로 태어난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외동으로 자랐던 저는 다복한 집안에서 자랐다는 지태 씨가 부럽기도 했어요. 저도 외동으로서 남부러울 것 없이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자랐지만, 그래도 종종 외로운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릴 적에는 저도 형제들이 많은 집에서 시끌시끌하게 살았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런 집에서 심지어 형 누나들과 나이 차이도 많이 나는 늦둥이로 태어났으니 얼마나 귀염받고 사랑받았을지 지태 씨의 다정하고 세심한 성격이 다 그런 탓이 아닐까 싶었죠. 나이 많던 형 누나들은 진작 결혼해서 가정을 꾸렸고, 형제들이 집을 떠나는 동안 자라고 있던 지태 씨는 자연스럽게 다른 형제들의 빈자리를 채우며 어머니와 단 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미 고령이시던 어머니가 혼자 계실 만큼 건강이 좋지 못했고, 결혼을 하면서 어머니를 모셔야 할지 다른 형제들에게 부탁을 해야 할지 고민이 많아 보였죠. 저야 외동이었으니 부모님을 책임질 자식이 저 하나였지만 지태 씨네는 4남매나 되는데 왜 막내 아들 혼자 그 고민을 하고 있는지 의아하기도 했어요.
저도 어디서 보고 들은 것은 있었으니 보통은 이럴 때면 장남이나 장녀들이 알아서 정리를 하지 않나 싶어서 더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궁금증은 곧 머지않아 풀리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저희도 결혼 전이었지만 어차피 곧 식구가 될 거니 같이 의논을 해야 한다며 형님과 아주버님이 가족 모임에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식구들의 관계를 알 수 있었죠. 막내라서 형제들에게 귀여움 받았을 거라 생각했던 남편은 제 생각과 정반대의 대우를 받고 있었습니다. 띠동갑 이상 차이 나는 형 누나들에게 귀여움은커녕 말 한마디 못할 정도로 무시와 냉대를 당하고 있었더라고요. 저희의 결혼 문제를 앞두고 어머니의 거취에 대해 논의하던 시댁 식구들은 누구 하나도 먼저 어머니를 모시겠다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저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서로 손해보지 않으려 안달이었죠. 아직 식은 안 올렸지만 재수씨라 해도 되겠죠? 예, 편하신 대로 부르세요. 지쳐라. 너보다 한참 어린데 뭐 그렇게 촌대까지 하고 그래. 옳게. 우리는 말 편하게 할게. 괜찮지? 예, 저는 상관없어요. 편하게들 부르세요. 그래. 그럼 오늘 재수씨까지 오라고 하고 이렇게 다 모인 것은 지태가 어머니를 모시는 문제로 말을 꺼냈기 때문인데 그 어머니 문제니까 우리가 다 같이 상의를 해보자. 근데 난 좀 그렇네, 지태야. 여태 네가 잘 모셨으면서 이제 와서 왜 갑자기 상의를 하자 그래? 왜? 올케가 시어머니랑 살기 싫대? 결혼한다고 벌써부터 와이프 먼저 챙기는 거니? 둘째야, 말을 왜 그렇게 하니? 괜히 올케 오해할라. 아니 솔직히 그렇잖아. 여태 엄마랑 잘 지내다가 결혼한다고 갑자기 우리한테 떠넘기는 것도 아니고. 사실 엄마는 지태가 끝까지 모셔야 하는 거 아니야? 늦게 결혼한다고 신혼 즐기고 싶은 건 알겠는데 우리나 엄마 생각도 해줘야지. 여태 잘 모시고 살다가 갑자기 이러면 우리도 당황스럽지. 여기 올케도 있어서 말을 하기 조심스러운데 우리도 신혼부부 생각 안 하는 게 아니라 엄마가 걱정돼서 그래. 엄마 몸도 안 좋으시고 연세가 적으신 것도 아닌데 하루아침에 환경이 바뀌어버리면 어머니가 적응을 잘 하시겠어? 동네도 바뀌고 친구도 하나 없으실 텐데. 그래, 누나들 말도 맞다. 그렇다고 우리도 어린 동생한테만 맡길 수는 없긴 하지. 근데 지태야, 너한테는 미안한 말이지만 지금 형이 사정이 그리 좋지가 않다. 너희 형수 요즘 일하느라 바쁘고 어머니 모셔온다 한들 집에서 돌봐드릴 사람이 없다. 형이 지금 제일 위험한 40대 나이 아니냐. 야, 사정 좀 봐줘라. 지쳐라. 네가 그렇게 말하면 우리는 뭐가 됐니? 우리는 뭐 사정이 없겠어? 언니는 요즘 갱년기고 나도 애들 때문에 힘들어. 애들 한창 수험생이라서 공부 환경 만들어줘야 하는데 엄마 집에 오시면 애들 방도 비워야 하고 이래저래 곤란하지. 각자 사정들이 있고 형편이 안 되는 건 알지만 어머니를 모실 생각조차 하지 않는 식구들을 보며 저는 왠지 씁쓸해졌습니다. 모두들 한때는 어머니 보호 아래 어머니의 애정과 정성을 받고 자랐을 사람들이 늙은 어머니를 골칫덩이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이 참 무정해 보이더라고요. 조용히 듣고만 있던 지태씨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한 것인지 말은 못해도 표정이 씁쓸해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저 때문인지 아니면 기죽이는 형제들 때문인지 지태씨가 선뜻 말을 꺼내지 못하는 걸 보며 결국 제가 시댁 식구들 앞에서 나설 수밖에 없었어요. 저 어머니는 그냥 저희가 모실 테니까 형님들이나 아주머님이나 걱정 마세요. 말씀 들어보니 다들 사정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저희는 아직 아이도 없고 제가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제가 모시는 게 나을 것 같네요. 형님 말씀처럼 환경이 바뀌면 어머니도 불편하실 거고요. 어머니만 좋다고 하시면 제가 시댁 들어가서 살게요. 어머, 올케, 정말이야? 올케 사람이 참 됐다. 그래, 며느리라고 시어머니 못 모실 게 어딨어. 그리고 원래 이런 건 아들들이 하는 거야. 딸들은 출가 외인인데 왜 우리한테까지 걱정을 시켰나 몰라. 그러면 원래대로 지태가 엄마 모시는 걸로 하자. 앞으로 딴 말하기 없기야?
그렇게 저는 결혼을 하며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기로 결정을 했고 남편은 그런 제 선택을 무척이나 고마워했습니다. 미안해. 늦게 결혼하는 마당에 좋은 것만 해주고 싶었는데 미안하고 고마워. 당신 같은 와이프는 또 없을 거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내가 뭐 좋은 집, 예쁜 신혼 살림 바라고 당신이랑 결혼하는 거야? 나 그냥 김지태, 당신 좋아서 결혼하는 거야. 내가 좋아하는 남편 어머니를 모시고 살겠다는데 내가 고맙다는 소리까지 들을 일이야? 별것도 아닌데 고마워할 거 없어. 우리 앞으로 어머니 모시고 새 식구 행복하게 잘 살면 되지. 물론 저도 결혼 전에는 내 취향으로 예쁜 신혼집 꾸미고 우리 둘이 알콩달콩한 신혼을 바라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거취를 놓고 제가 그런 배부른 고민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저도 엄마 돌아가시고 식구가 없어 적적했던 차에 식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라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시어머니는 저를 예뻐해 주셨고 시어머니 역시 제가 어머니와 함께 살겠다는 것을 아주 고마워하셨죠. 그런 걸 보면 시집살이를 시키실 만한 분 같지도 않았고 저는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어머니께도 최선을 다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시댁살이가 시작되고 저희는 나름 행복한 신혼을 즐겼습니다. 한가할 때는 데이트도 다니고 어머니 모시고 동네 산책도 하고 여행도 다니면서 셋이서도 잘 지냈어요.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아무리 잘해주셔도 어른과 함께 살면 어쩔 수 없이 불편한 것들이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살다 보니 의미 없는 걱정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불편한 것 하나 없이 오히려 더 도움을 받게 되어서 저희가 어머니를 더 귀찮게 한 건 아닌가 싶기도 했습니다. 어머니가 남편만큼이나 유하고 너그러우신 분이셔서 혼날 일도 없었고 일하는 아들 부부 도와주시겠다고 아침 식사까지 챙겨주시는 분이셨죠. 세야가, 지태야, 밥 먹어라. 어머, 어머니 언제 일어나셨어요? 너희들 아침 챙겨주려고 일찍 일어났지. 나이 드니까 아침잠이 없어. 세상에, 어머니 그러면 저 깨우시지. 이걸 혼자 다 하셨어요? 자는 애를 깨우긴 왜 깨우냐. 둘 다 나가서 일해야 할 텐데 한숨이라도 더 자야지. 어머니 몸도 안 좋으시고 손목도 아프시다면서요. 자꾸 무리하지 마세요. 이러면 제가 너무 죄송해요. 이런 거는 하나도 무리 아니야. 어미가 자식밥 먹이는 게 뭔 고생이라고. 오늘은 미연이 너 좋아하는 소고기 묵국 했는데 많이 먹고 가라. 정말 친어머니처럼 아침상을 차려주시고 배웅을 해주시고 제가 아프고 피곤할 때마다 걱정하고 챙겨주시는 어머니를 보며 저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기 잘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릴 적 부모님께 사랑받은 기억이 컸던 저는 남편과 단 둘이 사는 것보다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게 훨씬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하지만 어머니는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으셨던 모양입니다. 처음부터 괜히 신혼부부 사이에 끼어 못할 짓 한다며 걱정하시던 어머니는 늦은 결혼에도 아이 소식이 들리지 않는 저희를 보시며 걱정을 하셨어요. 세아가, 너 나랑 같이 사는 거 정말 괜찮냐? 불편하지 않아? 저 정말 괜찮은데 왜 그러세요? 어머니 뭐 불편하세요? 혹시 제가 너무 시끄럽게 굴었나요? 아니 그런 거 없다. 그런 게 아니라 나 때문에 그렇지. 괜히 나 때문에 신혼 즐겨야 할 젊은 애들이 늙은이 눈치나 보고 둘이서 어디 놀러 가지도 못하고 그러는 것 같아서 내가 마음이 불편해서 그래. 지금쯤이면 애도 생기고 한창 붙어들 다닐 땐데 집에 내가 있으니까 니들이 애가 안 생기는 건가 싶기도 하고 니들이 괜찮다고 하는데도 내가 마음을 편히 먹지를 못하겠구나. 어머니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노력이 부족한가 봐요. 어머니가 손주 걱정 안 하시게 노력할 테니까 어머니 때문이라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꼭 그런 게 아니라도 말이야. 요즘 네가 나 때문에 집에 일찍 들어오는 것도 다 알고 있다. 일하는 애들 돕지는 못할 망정 방해나 하고 말이야. 어머니가 얼마 전에 쓰러지셔서 걱정돼서 그렇죠. 그리고 저도 쉬엄쉬엄 일하고 싶어요. 어머니랑 친해지기도 하고요. 그러지 마라. 니들이 나 때문에 희생할수록 내가 마음이 불편해.
이럴 거면 차라리 내가 요양원 들어가서 지내는 게 훨씬 편하겠다 싶어. 그런 어머니는 아들 부부에게 짐이라도 지울까봐 불편하신 마음에 직접 요양원에 가시겠다는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저는 당연히 말도 안 된다며 말렸지만 그 후로도 어머니는 몇 번이나 요양원 얘기를 꺼내셨고 저희는 그때마다 난감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머니, 제발 그런 말씀 좀 하지 마세요. 자식이 몇인데 요양원을 가세요. 저희 정말 괜찮으니까 그냥 저희랑 같이 지내세요. 예? 저희가 그렇게 어머니와 실랑이를 벌이는 사이 다른 형제들은 이번에도 강 건너 불구경이었습니다. 늘 말씀을 밉게 하시던 둘째 형님은 심지어 제게 이런 말까지 하셨죠. 옳게, 대체 뭘 어떻게 하길래 엄마가 요양원 간다는 말까지 하셔? 옳게 설마 우리 엄마한테 뭐 섭섭하게 했어? 예? 그럴 리가요. 저도 잘하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어머니가 지금 저러시는 것도 저한테 미안해서 그러시는 거지 제가 싫으셔서 그러시는 건 아니실 거예요. 그건 모르지. 솔직히 남이랑 사는 게 편한 건 아닌데. 그럴수록 올케가 엄마 안 불편하게 잘 좀 했어야지. 직접 엄마 모시겠다고 당당히 말할 때는 언제고 괜히 뒤에서 이런 얘기나 나오게 해? 알아서 한다고 했음 잘 할 생각을 해야지. 제발 사람 걱정 안 하게 잘 좀 해. 잘한다고 했는데도 그런 소리를 들으니 저도 억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둘째 형님 말 맞다나 남이랑 사시는 게 불편할 걸 아시면 직접 모시면 되지 왜 나한테 그러실까 싶더라고요. 결혼한 지 얼마나 되었다고 그런 일을 겪다 보니 여태 그런 일을 혼자 겪었을 남편도 불쌍하고 저는 시댁 식구들에게 서운한 감정만 쌓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큰형님이 어머니를 모시겠다고 데려가시는 게 아니겠어요? 여태 싫은 소리 하기도 귀찮아서 둘째 형님 뒤에 숨어서 뒷짐지고 계시던 형님이 어머니를 직접 모시겠다는 얘기에 저는 놀라고 당황스러웠습니다. 누나, 갑자기 왜 모셔가겠다는 거야? 누나네도 이래저래 곤란하다 그러지 않았어? 사정이야, 나도 마땅찮은데 니들이 자식도 못 낳고 이러고 있으니 어쩌겠어. 엄마가 오죽하면 날 찾아오셨겠니? 지태 너나 올케가 못했다는 건 아니지만 엄마도 그동안 며느리랑 지내시면서 이래저래 불편하셨나봐. 엄마가 그러시는 걸 보니 내가 장녀로서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다 싶어서 무리를 하려고 한다. 어머니도 정말 며느리보다는 딸과 사시는 게 좋으셨는지 큰형님을 따라가며 좋아하셨습니다. 그걸 보고 저는 왠지 섭섭했지만 어머니가 좋아하시니 저도 좋다 생각했죠. 그런데 그렇게 좋아하시며 형님을 따라가셨던 어머니가 몇 달도 지나지 않아 갑자기 다시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어쩐 일이세요? 형님은요? 세아가, 나 그냥 여기 있으련다. 아무래도 살던 동네가 편하지 모르는 동네 가니까 영 불편해서 말이야. 어머니가 자식 걱정의 말씀은 길게 하지 않으셨지만 아무래도 그 집에서 사위 눈치에 다 큰 손주들 눈치 보느라 편하지 못하셨나 봐요. 이렇게 된 거 제가 그냥 계속 모시려 했더니 어머니가 돌아오신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소식을 듣고 이번에는 둘째 형님이 어머니를 데려가셨죠. 형님, 어머니 그냥 저희 집에 계셔도 되는데요. 저번에도 큰형님네 가셨다가 눈치 보이고 불편하셨다 그러던데 괜찮으시겠어요? 옳게. 설마 뭐 언니나 내가 엄마 눈치라도 줬다 이거야? 말하는 게 좀 그렇네. 그게 아니라 그래도 사위보다는 며느리가 편하시지 않으시겠나 해서요. 언니가 갱년기라서 엄마랑 좀 싸웠나 봐. 그래도 그렇지 엄마도 참 그렇다. 옛날이면 금방 풀 일을 뭐가 그렇게 섭섭하다고 집까지 나갔는지. 우리 엄마도 늙기는 했나 봐. 하여간 나랑 엄마는 원래 잘 맞으니까 이번에는 내가 모실게. 내가 동석 고생 덜어주는 건데 나한테 고마워해야 하는 거야. 알지? 둘째 형님을 따라 나선 어머니가 걱정되는 마음에 종종 전화를 걸어보면 어머니는 그곳에서도 잘 지내시는 것 같지는 않으셨어요. 어머니, 저녁 드셨어요? 뭐 드셨어요? 그냥 집에 있는 거 대충 먹었지. 그 새아가는 맛있는 거 먹었냐? 저는 어머니가 해주시고 간 열무김치에 국수 말아 먹었어요. 열무김치 보니까 어머니 생각이 나서요.
거기서는 정말 잘 계시는 거 맞으시죠? 혹시 불편하시거나 그러면 집으로 다시 오세요? 예? 아니야. 딸 집인데 불편할 게 뭐가 있겠냐. 내 걱정하지 말고 이제라도 니들 둘이 행복하게 잘 살아라. 그런데 그런 어머니 말씀과 달리 형님네 식구들이 어머니만 두고 다 같이 외식을 갔던 겁니다. 나중에서야 그걸 알고 남편과 제가 너무하신 건 아니냐고 말을 꺼냈더니 형님은 어머니가 움직이기 힘들어 하셔서 어쩔 수 없이 그런 거라 말하더라고요. 그럴 거면 차라리 포장을 해서 오던가 어머니가 가기 편하신 곳으로 가야지 다 같이 사는 식구들이 어머니만 집에 두고서 나머지만 외식을 가고 하는 것이 제 입장에서는 전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그 일로 내심 속상한 눈치였지만 구박당하던 막내로서 누나에게 말을 꺼내지 못했죠. 그런데 이번에는 갑자기 가만히 계시던 아주버님이 나서시는 겁니다. 내가 보니까 그 누나들 둘 다 지금 자식 노릇 못하고 있는 것 같던데 이럴 거면 어머니 그냥 막내 집에 계시게 두지. 아, 왜 그랬어? 네가 뭘 안다고 그래? 우리도 할 만큼 한 거야. 할 만큼 하긴 나도 들었어. 누나, 어머니 두고 식구들끼리만 외식 다니고 그런다며? 아, 이럴 거면 어머니 그냥 내가 모실게. 누나들 할 만큼 했다니까. 아, 더 말 꺼내지 말고 막내 너도 이제는 걱정하지 마라. 그래, 처음부터 이랬어야 했어. 원래 다 장남이 해야 하는 일인데 말이야. 아, 그러니까 다들 토달 생각하지 마. 장남이 어머니를 모셔야 한다는 건 아주버님 말씀이 맞지만 여태 모른 척 하셨던 분들이 갑자기 왜 서로들 어머니를 모시지 못해서 안달인지 좀 이상하기는 했어요.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자식들이 어머니를 챙기는 게 이상한 일은 아니었기에 다른 식구들 역시 어머니가 끝내 걱정되셔서 그러시는 거라 생각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어머니는 두 형님 집을 거쳐 결국 아주버님 댁에서 지내시게 되었고 어머니를 모셔가시겠다던 아주버님은 저희 집에 그대로 남아있던 어머니의 남은 짐들까지 싹 챙겨가며 어머니를 모셔갔습니다. 이전까지는 형님들 댁에 가셔도 짐이 남아있으니 언제라도 돌아오실 것처럼 느껴졌는데 짐까지 다 챙겨가시는 걸 보니 어머니와 영영 헤어지는 것 같은 아쉬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께는 좋은 일이실 테니 저는 좋은 마음으로 어머니를 보내드려야 했죠. 그런데 그런 와중에 어머니가 다른 식구들 몰래 제게 뭔가를 부탁하셨어요. 아가, 이거 네가 좀 가지고 있어다오. 이게 뭐예요, 어머니? 그 별건 아니야. 그냥 내 물건들인데 열어보지는 말고 네가 좀 대신 맡아줬으면 좋겠다. 괜히 왔다 갔다 하면서 잃어버릴까 싶어서 말이야. 그래도 다른 사람들한테는 말하지 말고, 알겠지? 어머니가 제게 작은 보자기를 내미시는 것을 받으며 그때까지도 저는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부피도 작고 별로 무겁지도 않은 걸 보니 폐물도 아닌 것 같았고 자식들도 아니고 저한테 맡기시는 걸 보면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닐 거라 생각했죠. 어머니 일기장이라도 될 줄 알았던 저는 어머니 말씀대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장롱 깊이 넣어 잘 보관해 두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가 떠나시고 저희는 텅 빈 어머니 방을 보며 잠시 울적했지만 그래도 좋아하시던 장남 따라 가셨으니 어머니가 행복하실 거라 생각하며 저희도 섭섭한 마음을 접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아주버님 댁으로 가신 후부터 연락이 뜸해지시더라고요. 형님 댁에 계실 때만 해도 제가 전화를 하면 잘 받으시고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소식을 듣고 지냈는데 그 집으로 가셔서는 어머니가 먼저 연락을 하지도 않으시고 그렇다고 제가 아주버님이나 친하지도 않은 손위 형님께 연락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도 궁금해서 형에게 몇 번 연락을 해봤지만 아주버님은 장남이 어련히 알아서 잘 돌봐드리지 않겠냐며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만 하시더라고요. 그러던 와중에 아주버님 댁에서 온 가족이 모이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둘째 형님이 전화가 오셔서는 다 모이라고 하시는 거였죠. 옳게, 지금 지태 데리고 당장 이리로 와. 빨리 와. 다급한 전화에 저희는 어머니께 무슨 일이라도 생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엄마, 그 땅 설마 아들들만 줄 생각은 아니지?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공평하게 나눠줘야지. 아이 누나,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장남이고 내가 엄마 모시고 사는데 당연히 내가 받아야지. 옛날 같아서 봐. 누나들 여기 올 수나 있었겠어? 뭐? 야, 지철이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네가 엄마 모신 지 얼마나 됐다고 이제 와서 장남 타령이야? 이제라도 모셨으면 된 거지. 뭐가 문제야? 엄마 돌아가실 때까지 내가 모시고 살면 될 거 아니야? 그렇게 할 거면 차라리 내가 모시고 살게. 네가 장남일지는 몰라도 셋째 아니냐? 첫째 자식은 난데 왜 니들이 난리야? 그리고 지철이 너는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받을 만큼 받아놓고 이제 와서 이딴 소리를 하니? 나랑 둘째는 뭐 받은 게 있는 줄 알아? 누나들은 출가 외인이잖아. 여자들이 왜 이렇게 돈 앞에서 난리야? 나눌 거면 지태랑 나랑 나눠야지. 안 그래? 다들 그 난리를 벌였던 이유는 결국 돈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시골 땅이 있었는데 여태 별 볼 일 없던 그 땅값이 개발 이야기가 나오고 갑자기 오르면서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났던 모양이에요. 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없으신데 서로 그 돈이 내 돈이라며 다투는 꼴이 기가 막혔습니다. 오랜만에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돈 때문에 다투고 의상하는 식구들을 보며 남몰래 눈물 짓는 어머니를 보며 저는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그깟 돈이 뭐라고 살 날도 멀지 않으신 어머니 앞에서 자식들이 그런 추태를 보일까 싶었죠. 형님, 아주버님, 다들 그만 좀 하세요. 어머니 앞에서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뭐? 올케가 뭐라고 그런 소리를 해? 왜? 올케 착한 척해서 우리 엄마한테 돈 받아내고 싶어서 그래? 남의 가족 일에 낄 생각하지 말고 가만히나 있어! 보다 못해서 말리는 저더러 형님들이 돈이 탐나서 그러냐며 악담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오랜만에 어머니와 안부를 나눌 새도 없이 저희는 쫓겨나듯 집을 나올 수밖에 없었죠. 대체 그 땅이 뭐라고, 돈이 뭐라고 그렇게까지 하는 식구들 때문에 남편과 저는 따지지도 못하고 상한 속만 달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로 어머니를 아주버님 댁에 두어도 될까 걱정까지 되었죠. 아주버님이나 형님이 어머니에게 해를 끼칠 거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지만 집에서 돈 때문에 계속 어머니를 괴롭히시지 않을까 싶어 그게 걱정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고 몇 달 뒤 저희는 갑작스러운 어머니의 사망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도 모르고 벌써 장례 준비까지 다 한 상황에서 아주버님이 저희에게 연락을 하셨더라고요. 형, 엄마가 갑자기 왜 돌아가셔? 대체 무슨 일인 거야? 그냥 주무시다가 돌아가셨어. 아프신 노인이 오늘 내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뭐 내가 엄마를 어떻게 하기라도 했을까봐? 누가 그렇대? 그렇다고 형 마음대로 이렇게 하면 어떡해? 야, 장남이 알아서 하면 되지. 어머니 돌아가신 마당에 뭐가 문제라고 시비야? 그래, 형 누나들이 알아서 다 했는데 왜 그래? 이건 막내 네가 나설 일이 아니야. 아주버님 멋대로 장례를 진행한 것이 황당하고 어이없었지만 다른 식구들 모두 아주버님 편을 드는 것을 보며 저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어머니께 마지막 인사도 드리지 못하고 어머니의 마지막을 보내드릴 수밖에 없었죠. 어떻게 장례가 지나갔는지도 모르겠지만 무사히 장례가 끝나고 저희는 기진맥진한 채로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3일장 내내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음에도 그날 밤 저는 잠이 쉽게 들지 않았습니다. 너무 많이 울던 남편은 쓰러지듯 잠이 들었지만 저는 어머니가 떠나시고 안타깝고 복잡한 생각에 잠이 오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뒤척이던 중 저는 누군가 현관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헛소리를 들었나 생각하며 현관으로 나갔더니 돌아가신 시어머니가 제 앞에 서 계시는 겁니다. 순간 저는 제가 꿈을 꾸거나 헛것을 보는 거라 생각했어요. 며칠 동안 제대로 못 자고 먹지도 못했으니 헛게 보이는 거라고 말이죠. 어머니, 제가 이제는 헛게 보이네요. 어머니한테 제대로 인사도 못 해드려서 그런가 봐요. 넋두리처럼 내뱉는 제 얘기에 어머니가 대꾸를 하셨습니다. 세아가 그 관 속에 있는 거 나 아니다. 나 살아있어. 그제서야 저는 시어머니가 정말 살아 돌아오신 것을 알게 되었고 그제서야 덜덜 떨고 계시는 어머니를 보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두려우신지 겁에 질려 계신 어머니를 집으로 들이며 저는 남편을 서둘러 깨웠습니다. 남편 역시 어머니를 보고 까무라쳤지만 어머니가 살아 돌아오신 것만으로도 기쁘다며 어이싸안고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저희는 그날 밤 문을 단단히 걸어 잠근 채로 자초지종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은 전부 아주버님과 형님들이 꾸민 일이었습니다. 어머니 유산 때문에 시시비비를 다투던 형제들이 언제 담합을 했던 건지 저희를 쏙 빼놓고 어머니 재산을 나눠 가질 궁리를 했던 거죠. 그들이 어머니 몰래 땅을 팔 생각을 했지만 어머니 인감도장이 어디 있는지 찾지 못해 그게 쉽지 않았어요. 걔들이 나더러 인감도장 내놓으라는 걸 보고 내가 그제서야 걔들 속을 알아차렸다. 서로 나 데려가겠다 한 것도 다 땅 욕심 때문이었나 봐. 혹시나 해서 새아가 너한테 도장을 맡기기를 잘했지. 아가, 그거 너한테 잘 있지? 어머니가 제게 맡겨두신 보자기 안에 시골 땅 문서와 인감들이 전부 들어있더라고요. 저희는 그제서야 아주버님이 왜 어머니 짐을 싹 다 챙겨가셨고 자식들이 서로 어머니를 모시겠다고 했던 건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어머니를 구슬리지 못해서 땅을 팔지 못하게 된 자식들이 담합을 하여 어머니를 감금해두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으로 위장을 해서 저희들 몰래 유산을 상속받을 생각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시댁 식구들이 가짜 장례를 치르는 동안 어머니는 웬 시골집에 갇혀 계셨답니다. 바깥에서 문을 잠근 바람에 꼼짝도 못하고 계셨다가 창문을 열고 어렵게 도망쳐 오셨던 거예요. 어떻게 돈 때문에 동생을 속이고 부모에게 이런 짓을 할까 믿을 수가 없던 저희에게 어머니가 거기서 더욱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내가 걔들을 낳지는 않았어도 정말 내 자식들처럼 키웠는데 걔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친자식이 아니라니. 알고 보니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전부 이복 형제였습니다. 시아버님이 전처와 사별을 하시면서 어머니와 재혼을 하셨고 슬하에 남편을 낳으셨던 것이죠. 이미 다 큰 자식들은 두 분이 재혼한 것도 알고 있었고 식구들 전부 알고 있던 사실을 어렸던 남편만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저는 그제서야 남편이 왜 막내치고도 귀염을 받지 못했는지 은연중에 어머니를 막내 아들이 책임져야 한다 말을 했던 건지 알겠더라고요. 어머니는 전처의 자식들을 친자식과 다름없이 기르셨지만 다른 형제들은 여태 저희 어머니를 친모로 생각하지 않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동생 역시 남처럼 생각하고 어머니가 혹시나 친자식인 막내에게만 상속을 해주실까봐 저희를 그렇게 떨어뜨려 놓으려 했나 보네요. 그랬으니 자식들이 그런 무정한 짓을 하며 어머니를 지옥으로 내몰아 갔던 것이죠. 그 모든 사실을 뒤늦게서야 알게 된 저희 부부는 그들의 끔찍한 행태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멀쩡히 살아계신 어머니를 죽은 사람 칠 수 있는 건지 돈 앞에서 기른 정도 모른 채 하는 그들이 끔찍하기 짝이 없었죠. 어머니도 여태까지는 그들을 자식이라 생각하셔서 그런 꼴을 두고 보셨지만 갇히고 가짜 장례까지 치르는 그 일을 겪으시면서는 더 이상 그들과 상종하고 싶어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머니의 뜻을 따라 어머니를 안전한 곳으로 모셔두고 시댁 식구들을 고소하여 다 같이 법정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납치, 감금, 협박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하고 싶었는데 마음 약하고 여리신 어머니가 차마 자식들에게 그렇게까지 못하겠다고 하셔서 적당한 손해배상 청구와 접근 금지 신청으로 끝내기로 했어요. 너 어디 형을 고소해? 네가 그 돈 다 가져가려고 이러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나 니들 끝까지 쫓아갈 거다. 절대로 가만히 안 둘 거야. 뭐? 엄마 납치하고 죽었다 쇼까지 한 주제 무슨 할 말이 더 있어? 형이랑 누나들이야말로 적당히 안 하면 콩밥 먹을 줄 알아. 저희가 봐주는 줄도 모르고 끝까지 자기네들 잘못은 모르고 돈밖에 모르는 그 사람들을 보며 저희는 더 화를 낼 가치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패소하게 되자 당당하던 말과 달리 시댁 식구들은 합의를 원했고 저희는 변호사를 통해 다시는 저희와 어머니에게 연락하거나 찾아오지 않겠다는 조건을 달고서
인연을 완전히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길고 긴 소송이 끝나고 어머니는 결국 3남매와 인연을 정리하셨습니다. 엄마 죽고 남겨진 남의 자식들 거두고 키운 세월이 몇십 년인데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는 건지 참 사람들이 잔인하다 싶더라고요. 그 일로 마음의 상처를 많이 입으신 어머니를 모시고 저희는 경기도 한적한 곳에 집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희는 어머니와 함께 전원 생활을 즐기며 바라시던 손자 손녀도 낳고 잘 지내왔네요. 그러다 얼마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저희는 이제서야 어머니를 오로지 보내드리게 되었습니다. 10년 전 그 일을 다시 떠올리는 것이 끔찍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갈무리를 하게 되니 마음이 조금이나마 가볍기도 하네요. 그럼 남은 저희 식구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며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